네,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원가회계 과목의 이론편 첫 번째 학습 영상입니다. 학습의 방법, 원가회계, 그리고 전반적인 수업 과정, 그리고 교재 안내 설명드리고요. 교재는 106페이지고요. 해당 교재는 전산세무 2급 이론 위드박에서 북크크에서 이제 교재를 구입한 항목 중에서 이제 원가회계 과목으로 들어갔어요. 106페이지거든요. 자, 일단 교재로 가볼게요. 원가회계 이론편이고요. 첫 번째 보시면 원가회계 개요 이렇게 쭉 있는데요. 자, 원가회계는요. 여러분이 전반적인 수업을 여러분이 어디서 공부하든 똑같아요. 전산세무 2급은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고 넘어오는 경우가 거의 90%가 넘고, 그리고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의 원가회계는 그렇게 많은 차이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학습하게 되는지, 그리고 시험에 대한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를 좀 비교 좀 해볼게요. 지금 요거는 116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고요. 자, 오른쪽은 116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입니다. 회계 1급과 세무 2급이 과목이 좀 다르죠. 회계 1급은 소득세가 출제되지 않고 부가세는 난이도가 낮고, 그에 비해서 전산세무 2급은 소득세가 출제되고요. 부가세가 어려워지죠. 잠깐 제가 객관식 문제를 좀 볼게요. 이렇게 문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문제의 난이도를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변별을 가져야지 아무리 말해도 이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자, 전산회계 1급입니다. 먼저 회계 1급에서 이제 재무회계 문제가 이제 앞부분에 포진돼 있죠. 8번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9번부터가 원가회계예요. 자, 세무 2급 쪽 가볼게요. 세무 2급은 사실은 세무 2급의 재무회계 문제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도 않아요. 어려워봤자 뭐 회계 추정이나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 한두 문제가 추가되고요. 세무 2급은 재무회계 5문제. 그리고 원가회계 문제가 5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원가회계 문제가 출제되는데, 전산 요거 회계 1급, 전산회계 1급은 원가회계 문제가 4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전산세무 2급의 원가회계 문제는 5문제입니다. 그러니까 4문제에서 5문제로 문제 문항수가 한 문제가 추가돼요. 거기다가 뭐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냐면 문제가 나오는 출제 난이도가 조금은 어려워지겠죠. 그래도 자격증이 높은 자격증이니까. 근데 이 한 문제가 추가되는 거,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거, 자, 이 부분이 그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아요. 자, 문제를 보세요. 예를 들면 이쪽이 전산회계인데 원가에 대한 설명, 뭐 보조부문 배부하는 방법. 자, 오른쪽 그렇게 뭐 어려울 게 없는 게 원가에 대한 설명 똑같아요. 어려워 보이지만 똑같습니다. 수준이요. 그리고 개별과 종합에 대한 비교하는 문제. 거기에다가 좀 왼쪽에 있는 전산회계 1급은 원가회계 문제가 이렇게 12번까지 4문제가 나오고요. 전산세무 보조 배분하는 거 여러분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미당선 푸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종합원가 환산량 구하는 거. 딱 봤을 때 여러분이 와, 너무 어려워지네? 이런 식의 느낌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 전산세무 2급에 나오는 원가회계가 전산회계 1급에 나오는 원가회계하고 약간 다른 부분은 뒤에 나오는 종합원가 계산에서 전산회계 1급에는 공손이나 종합원가 계산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잘 출제가 안 되는 것에 비해서 전산 세무 2급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돼요.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가 추가되는 것 빼고는 앞부분의 모든 원가회계 이론은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고요. 100% 똑같아요. 대신 기출문제가 나오는 패턴이 전산회계 1급하고는 좀 다르겠죠. 일단 지문이 길어진다는 거. 그런 거 빼고는 나머지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이론이 달라지는 게 1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중에 전산세무 2급을 처음에 공부하실 때 회계 1급을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그냥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공부하는 학습의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산세무 2급 교재 중에 106에서 110페이지까지의 학습을 하실 때, 만약에 이제 교재를 좀 가서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106에서 110페이지. 여기부터가 이제 106페이지입니다. 원가의 의, 원가회계의 목적, 원가의 개념, 소멸, 미소멸, 원가의 분류, 발생 형태,
세 가지의 원가로 구분하죠. 추적이 되느냐, 추적이 불가능하냐, 직접이냐, 간접이냐 구분했죠. 제조 활동과의 관련성, 제조냐, 비제조 원가냐. 그리고 원가 행태를 가지고 변동이냐, 고정이냐, 준변동이냐 또는 준고정이냐,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냐, 없냐 가지고 판단했고요. 기회 원가는 이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최대한의 효익의 상실액, 우리가 기회 원가다 이렇게 불렀죠. 통제 가능, 통제 불능 해서 원가가 실제로 발생된 원가를 배분할 것인가, 아니면 미리 배부율을 만들어 놓고 배부할 것인가, 표준원가라는 걸 만들어 놓고 실제 원가랑 비교할 것인가, 원가를 어디까지 제조 원가로 볼 것인가, 모든 원가를 전부 원가로 볼 거냐, 아니면 제조 원가 중에서 변동되는 원가만 제조 원가로 볼 것인가까지, 여기까지 110페이지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에 대한 학습이 전산회계 1급에서 똑같이 공부를 하고요. 전산회계 1급은 처음으로 원가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아주 많은 강의에 걸쳐서 학습을 해요. 여기까지 여러분 중에 지금 제가 이렇게 쭉쭉 훑어봤던 내용들,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시면 학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러 왔는데 전산회계 1급을 저의 강의, 그러니까 저의 유튜브 채널에 있는 제 강의를 들은 적이 없거나 아니면 세무 2급으로 바로 들어왔다거나 뭐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죠. 결국은 제가 올려드린 전산회계 1급 강의에서 원가회계 과정을 공부한 적이 없으시면 그러면 전산회계 1급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강의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공부를 하고 문제를 바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복적으로 회계 1급에서 학습하는 내용과 세무 2급에서 학습하는 내용이 똑같은 것들, 그러니까 회계 1급에서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세무 2급 들어왔는데 또 공부해? 똑같은 거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거를 제가 또 강의할 수는 없고 시간 낭비고 여러분도 시간 낭비고 해서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의 학습 내용이 똑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또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문제 풀다가 좀 헷갈린다. 그럴 때는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 영상으로 공부하고 세무 2급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느 강의를 들으면 되는 건지 이제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채널에 전산회계 1급 이론 강좌 중에서 이제 원가회계 강좌가 따로 있어요. 자, 그 강좌 중에서 두 번째 강좌부터 일곱 번째 강좌까지 요 강좌까지가 지금 여러분이 보신 전산세무 2급 106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의 학습 내용입니다. 똑같아요. 1도 다른 게 없어요.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은 이 원가회계와 관련된 기초, 원가를 분류하는 방법은 학습 내용이 똑같습니다. 교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106에서 110페이지까지 학습이 좀 미흡하신 분들은 전산회계 1급의 원가회계 이론 2번 강좌부터 7번째 강좌까지 학습하시고 그리고 나서 뒤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교재로 가볼게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제조원가를 구분하는 것, 재료비, 노무비, 경비 또는 직접재료, 직접노무, 제조간접비 결국에는 이렇게 3개 더하나 이렇게 3개 더하나 제조원가를 3요소라고 분리우는 건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직접재료비를 구하는 과정, 직접 노무비를 구하는 전미당선을 차감한 과정, 그리고 제조경비 똑같죠. 전미당선을 차감하고 나머지가 발생된 소비된 원가로 발생시키는 과정. 제공품을 마감해서 단기제품 제조 원가로 제품으로 넘겨주고 제품은 그걸 받아서 매출 원가로 비용 발생을 시키죠. 이 모든 과정이 원가의 흐름이고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마감된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를 구하는 산식에 반영되죠. 이게 이제 T자 계정의 흐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양식 중에 제조원가 명세서 이퀄 무엇입니까? 그게 결국은 제공품 T자 계정을 그대로 옮긴 거죠. 이 명세서가. 그 제조원가 명세서를 공부하는 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원가 회계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여기까지가 초반입니다. 여기까지가 교재 114페이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110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나는 다 이해가 되네? 라고 하시면 학습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110에서 114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학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산회계 1급 원가회계 강좌 중에서 9번째 강좌랑 10번째 강좌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내용들은. 그래서 지금 전산회계 1급에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실 강좌 2가지 강좌를 좀 만들어 드렸고요. 중간에 8번째 강좌는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의는 뭐 들으셔도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출문제, 세무 2급 기출문제를 공부하셔도 되고 그 세무 2급을 공부하실 때 공부하셔야 될 양 중에 집중해서 공부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소득세랑 부가가치세 편이에요. 소득세, 부가세가 뭐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고요. 원가회계는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고 넘어왔다면 또 공부할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교재는 106에서 114페이지까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왔었는지 기출문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볼 건데 전산세무 2급의 원가회계는 객관식 문제가 5문제가 출제되는 걸 보셨죠? 그 5문제 풀기 위해서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원가회계를 공부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강의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여러분이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할 것인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내용들을 토대로 객관식 기출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객관식 기출문제는 다 전산세무 2급에 이때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토탈 한 29문제 정도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산세무 2급과 관련이 있는 원가회계는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올려드린 요 2강부터 7강 그리고 9강부터 10강 제가 영상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그 더보기란에 요 하나하나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강좌로 좀 도움 받으세요. 교재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적인 공부는 이제 전산세무 2급에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서 자 그러면 과정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 원가회계와 관련된 모든 학습은 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한 내용과 동일하니까 같이 중첩해서 공부하시고 중복적인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없다는 것들을 가이드를 해드릴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마치겠습니다.